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살펴보죠. 국어 교사의 고문입니다. 자, 어떻게 고문을 했다는 거죠? 예,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인데요. 수업 시간에 국어교사가 음담패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학생들이 녹음을 해서 공개할 정도였습니다. 무려 3년간 이런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저도 녹취를 한번 들어봤는데 학생들이 귀를 의심하면서 네? 예? 이렇게 말하는데 음담패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과거 학창 시절 얘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채팅창에 좀 나시는 게 있으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고문에 가까웠다는 교사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교육사는 한자를 쓰면 남녀가 서로 열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성격적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도 소리프로가 맞으니까 소리프로 뭐해? 예쁜 애가 욕하는 장소하고 귀여운 애네 못생기는 욕하는 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거 큰 애가 밝히면 진짜. 이야. 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남자 고등학교에서 이런 약간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부지기수였죠, 네, 솔직히. 근데 그때는 뭐. 예. 그냥 사실 지금처럼 또 좀 세상이 달라서 그런지 좀 싫긴 싫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아마도 지금 이 교사가 어느 정도 나이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이렇게 모르나요? 그러니까요. 저 일단 그 생각부터 좀 드네요. 예. 아니 그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통 명사, 추상 명사 뭐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그거 앞 글자만 따가지고 쉽게 외우는 법을 알려주면서 그 영어 선생님이 맞아 뭐 이렇게 외워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음담패설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 다반사인 측면도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 변호사님, 네. 세상의 변화를 이 양반은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신가 네. 싶어요. 이 교사가. 그러다 보니까 욕 비슷한 얘기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감옥이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국어 선생님이라면 더 이제 좀 좋은 우리말이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참 교사의 발언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텐데 승 의원님 네. 국어 수업 다른 것도 아니고 국어 수업 중에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좀 답답한 마음이 가슴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첫 번째 아까 다들 들으셨잖아요. 남열 상열지사란 한자의 뜻을 풀이해 보면 남녀가 서로 열을 낸다. 사실 그런 뜻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원래 그 음란 동영상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동영상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거는 적어도 위법을 넘어서 불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특정 뭐 성인물 배우의 이름까지 거명했는 걸로 나오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참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녀성을 획득할 수 있는 남자는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어느 면으로 보나 이게 뭐 남학교에 있는 남교사가 남학생들한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베스트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 당신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오케이. 근데 뭐 그렇게 못하겠죠. 예?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녀한테 국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적 발언뿐만 아니라 외모 비하까지 또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더 위험한 부분인데요. 저희들 보통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절대로 외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칭찬할 때 능력으로 칭찬해야지 외모로 칭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희들이 성희롱 교육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 교사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이쁜 사람이 욕하면 당돌하고 귀여운데 못생긴 사람이 욕하면 XXX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왜 여기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듣는 저희도 정말 황당한데 고3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다름 아닌 교사에게 직접 들었을 때 그 얼마나 정말 황당했겠습니까? 피해 학생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성차별적이고 또 성희롱적이고 좀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대체 이 시간에 도대체 우리 보고 무엇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너무 좀 당혹스럽고 화도 나고 수치스러웠어요. 변호사님, 지금 저 학생 얘기한 것처럼 진짜 무슨 남자 고등학교여서 괜찮겠지. 요즘 그런 세상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남자 선생님이 남자 학생들의 얘기해도 이것도 성희롱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해당한다는 걸 넘어서 아까 승 의원님이 살짝 언급도 해주셨지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느낄까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래도 되나 보다. 아까 예를 들어서 야동 같은 것도 그렇죠. 선생님도 보는데 그럼 나도 봐도 되겠구나.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이 선생님의 이런 발언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는 걸 넘어서서 이 선생님이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래도 되는구나. 잘못된 인식을 쌓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부적절한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보통 교사의 어떤 잘못이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기 데는 상당한 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이게 고발을 통해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렇죠.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렇게 했으면 저 반에서만 했을까요? 다른 반에도 아마 비슷하게 아마 강의라든지 교육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3년간 이렇게 음란패설 등등 부적절한 단어 용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얘기가 안 나온 게 학생들이 이제 입시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이익 받을 게 불안해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을 못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학교 측의 대응이겠죠. 조사는 했을까요? 일단 상황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직접 나섰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아까도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희롱으로 일단 인정이 됐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교사에 대해서 지금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일단은 재단 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보내기로 해서 교사 생활은 계속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립이기 때문에 징계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교육청이 재심의를 의뢰를 할 수는 있는데 사립이 결정하는 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게 백 변호사님. 네. 좀 그러니까 사립 재단 내 다른 학교 가서 또 교사 생활을 이어간다면 물론 이번에 된통 당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거는 좀 그러네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뭐 소위 김영란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립학교 교원이나 똑같이 적용을 하죠. 그 이유는 그만큼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사회에서 그리고 학생들에 갖는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징계와 관련해서 물론 사립학교야 사립이니까 말 그대로 본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과연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이런 일로 된통 당했으니까 딴 데 가서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안 그러려면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해도 뭐 좀 유야무야하니까 다른 학교로 가대 하면 거기서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징계라는 것도 내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의 불이익을 입어야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 학교의 조치는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